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27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M25 회원님들은 본편 제가 특별한 오늘은 건너뜁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거의 매일 본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오늘도 조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해보고요. 차차 내일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S25 회원님들 내러티브 인덱스 꼭 체크를 해주시고 바라고요. 좀 시장을 그 필드를 리딩하고 있는, 섹터를 리딩하고 있는 그 크립토인데 너무 가격 반등이 없다. 이런 거 잘 한번 리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라덴트 네트워크 상당히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제 에어드랍 이제 열심히 채굴을 하시면요. 아직 시즌 1이기 때문에 시즌 0는 끝났고요. 시즌 1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라덴 네트워크는 디핀 시장에서 조금 나중에 조금 스포트바이 지금도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지만은 디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구각을 나타낼 것 같은 다크호스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와치독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꾸준히 모아가시고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이거 한 4달 전인가 우리 저기 구독자님 회원님들 알려줬는데 이제는 슬슬 지금 현재 등급이 지금 골드를 이미 넘으셨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이 플래티넘입니까? 예, 플래티넘 등급으로 가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예,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 좀 부족하시고, 혹은 내가 실버나 골드의 초반이다 그러면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은 결국은 지금 누가 시장을 리드하느냐? 라지. 예, 리테일들은 쪽도 아주 그냥 아무리 뭐 설레발을 쳐도요. 리테일들이 힘을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라지 인베스터들이 늘상 그랬듯이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장이고 2024년 딱 또 10월이죠. 또 10월, 또 11월, 2020, 또 너니? 24년 말부터 좀 한번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뭐, 대충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 크립토계, 이거 좀 유튜브에서 언급을 좀 다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사실은 이제 그 USDC 아시죠, 여러분? USDC의 발행자, 그러니까 운영회사인 서클이 리플에 인수되느냐 코인베이스에 인수되느냐의 싸움이고 둘이 이제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리플에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하네요. 높은 가격을 좀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선은 코인베이스랑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밀접하게 좀 움직이던 회사였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 크립토 앞으로 크립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그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벌써 이제 IPO도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정치적인 상황과 되게 연결돼 있고 사실 크립토가 소프트웨어적인 하나의 산업이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 지정학과 정치를 떠나서 또 설명할 수 없는 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달러와 패깅되다 보니까 민감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어쨌든 이 코인베이스 인수되느냐, 리플에 인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당히 워낙 이제 USDC가 테더 대비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은 이제 하락을 했어. 2022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뺐겠지만 USDT로부터 워낙 이제 규제 친화적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디파이라는 게 이제 익명성과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중요한데 그런 사용자들에게 좀 매력을 뺏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베이스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USDC를 완전 코인베이스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고 실제 둘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좀 더 코인베이스 쪽으로 더 봅니다만은 어쨌든 리플이 좀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을 불렀다 해서 뭐 그게 뭐 상장 그 인수 확률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크립토 레이더 본편에서는요. 지금 여기에
그 깔려진 뒷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M25 회원님들 궁금하시면 꼭 크립토레이더 본편 오늘 끝나고 열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관련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피 리턴, 또 오피 리턴이죠. 제가 계속 미스터벨린도 여기 리뷰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피 리턴 첫 번째 풀리캐스트가 이제 좌절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비난이 심해가지고요. 혹시 저희 유튜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잠깐 엄청 몇 초 내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피 리턴이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하나의 그 오피 코드입니다. 명령어입니다. 스크립트 코드라는 명령어인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원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제 트랜잭션을 리턴하는 말 그대로 오피 리턴 명령어인데요. 마치 그 프로그래밍에서 리턴 스테이트먼트처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장에 이제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그래서 미스터밴드 여기 리뷰에 참여를 했지만요. 이 전에 풀리캐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얘네들이 비트코인 코어 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용량을 제한을 풀어버리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트랜잭션 하나당 오피 리턴 1개의 제한이 있었고, 그다음 이 용량 자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풀어버리자.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그린벨트가 있는데, 서울 도심 있고 그린벨트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풀어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딩 아파트 다 짓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원래 있었는데 걔가 워낙 비난이 거세지고 또 인플루언서들 뭐라고 하니까 일단은 한풀 접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풀리캐스트가 닫혔고요. 풀리캐스트는 뭐냐면 내 코드를 수정했는데 마스터에 뭐지 해서 나중에 비트코인 실제 출시가 이게 노드 네트워크에 나갈 때 이제 이제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돼서 머지가 딱 되면요, 한마디로 이게 작동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버전업이 되면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고, 이게 클로즈드가 되면 빨간색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취소됐다는 얘기인데, 저번에 이제 첫 플리캐스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워낙 비난이 거세고 또 미스터 벨린도 그 중에서 좀 반대론자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찬성은 에크라고 그러고 반대는 나크라고 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뷰들이 한 10몇 명 계시는데, 지금 이제 찬성과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풀리캐스트 이겁니다. 닫혔죠. 요게 이제 좌절이 됐는데 또 연 거야. 약간 제가 봤을 때 내용 같거든요. 내용 크게 큰 차이 없는데 약간의 옵션을 주고 너무 강제성을 조금 제거한 상태에서, 예전 풀리캐스트는 완전히 강제성이 100%였는데 이제 강제성을 조금 유연하게 하면서 했는데도 여전히 반대가 좀 무세한 상황입니다. 미스벨린도 반대 이제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요게 이제 머지가 되면 이제 이 비트코인 커먼스라는 채널에서 이게 머지가 되면요, 이더리움처럼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비트코인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 트랜잭션 장부 데이터만 순수하게 저장해서 비트코인 라이트하고 가볍게 가야 된다는 그 기본 철학을 무시하고 말이야. 어디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이제는 비트코인 용량 많아지면 JPG 이미지 파일도 넣을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노츠를 실행해. 노츠 노드를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츠가 이제 대안 노드거든요. 바로 이 비트코인 코어 팀의 정책에 반해서 나온 게 노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걔가 벌써 점유율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100에서 10%. 이제 10조각 중에 한 조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노츠가 돕니다. 바로 이 오피 리턴 제한 관련한 것들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죠. 비트코인 커먼스 감사하고요. 어떤 그런 시끌시끌한 약간 이게 물밑에 이슈가 있는데 제가 가끔 꺼내서 이 상황 현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비트코인 토큰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슈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되, 비트코인 그 내부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익스체인지 인플로우가 시그널 하나 떴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오늘 내일 하여튼 며칠 내 이게 지금 최근 지금 방금 제가 몇 분 전에 스크린샷을 뜨는 건 거니까 이거 그냥 어제 오늘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마이너들의 이제 채굴을 했잖아.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수익 실현을 팔고 싶잖아. 자기가 채굴한 BTC를 그러면 익스체인지에 입금할 거 아닙니까? 그걸 잡은 게 이제 마이너 익스체인지 인플로 꽤 중요한 차트죠. 근데 그게 역사적인 상당히 상승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자, 제일 높을 때다가 2022년이었고요. 2023년. 일단 비트코인, BTC 프라이스랑 관계성을 포커스를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금 당장에 이제 프라이스에 끼친 영향보다는 전체 네트워크나 전체 좀 더 장기적인 프라이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 마이너 익스체인지 플로어와 관계된 지금 현재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 익스체인지 플로어가 갑자기 상승을 했는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 이게 향후 비트코인 마켓에 미칠 영향 그에 대해서도 그때 본편에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왔다. 마이너 익스체인지. 일단은 1차원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BTC가 익스체인지 들어온 거기 때문에 BTC가 익스체인지 거래소 들어와서 뭐 합니까? 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보면 셀 프레셔가 상당히 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오늘 드리면,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샤페 레이쇼, 샤페 레이쇼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리스크 레이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리테일보다 고래들이 운전하고 있는 장세에다가, 가격은 ATH를 찍었지만 저리스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BDDMA라고 하는데 밸류 데이스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기준으로 이제 한 건데 얘 패턴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피크장에 오려면 약간 항상 이렇게 얘네들이 DBM이라든지 이게 약간 익스트림 밸류 이쪽이 높았던 부분이 약간 피크를 찍은 장인데 지금은 오히려 가격적으로 ATH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치 하락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 같은 그러니까 ATH인데 저점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또 아까 차트 보여준 이제 차트와 연동해서 리테일 인베스터들도 이렇게 소강 상태를 그 어느 때보다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프라이스도 ATH를 뚫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과열된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깔린 얘기도 같이 연동해서 트루테 본편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론, 자, USDC가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서클이 이제 비프레 인수되냐, 코인베이스 인수되냐,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트론이 이제 이더리움보다 훨씬 우위거든요. 이게 사실 3% 차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에서 3% 차이면요, 대단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히 동률로 50대 50이라고 해도요, 이더리움한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오히려 더 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트론이 이렇게 압도적인 USDT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토큰은 USDT지만 네트워크. 그래서 트론 네트워크가 훨씬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주 이유겠죠. 수수료와 그 다음에 트론 네트워크 자체의 무하자성. 하자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혹시 이더리움 그냥 컨트롤 CV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트론 코드 리뷰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근데 아무튼 트론이 아무튼 USDT 내에서 훨씬 인기 있는 네트워크고요. 걔네들 지금 트론 네트워크 내에서 서플라이 급격한 증가를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민팅이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증가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증가 안에는 이제 새로운 민팅, USDT를 찍어내는 행위가 그 볼륨이 대부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녹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이번에 올해 초에 마치 로켓 발사하듯이 트론발 USDT 서플라이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USDC 인수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 거고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좀 25 회원님들 멤버십 본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론을 보면은 이 트론 내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거 most used contract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더 이제 민팅을 그렇게 막대하게 하다 보니까 이 트론 네트워크 안에서도 테더 관련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게 넘버 오브 트랜스퍼입니까? 트랜스퍼 기준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론의 별명은 USDT 코인이야. USDT 코인. 그러니까 TRX 있지 않습니까? 이 트론 코인이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USDT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역할로 아주 트론의 포지션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원래도 트론이 우위였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약간 이더리움이 저는 제 인식은 항상 이거거든. 제 인식은. 근데 올해 초에 또 앞섰네, 이더리움이. 그랬다가 다시 또 트론이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무식한 서플라이는 그렇지만, 사실 실상 데일리 밸류 트랜스퍼, 실제 트랜스퍼 액티비티죠. 네트워크 실제 액티비티를 가늠하는 데일리 밸류 트랜스퍼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넘버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아예 애너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쬐끔해요, 이들으면. 예. 트론이 대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USDT가 이체됐다고 하면은 그냥 트론으로 이체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으로 보면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네트워크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알려드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트론 코인 자체에 무슨 엄청난 호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게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복잡한 상황과 연동돼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 자세한 얘기들 필수로 본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너무 오십시기 바랍니다.